네, 주말 동안의 이슈를 정리하고 이번 주에 가장 눈여겨볼 소식들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시사 구말리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일보의 이현종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주에 휴가 갔습니다.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주말 사이 계속해서 지금 보도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었는데 오늘 나올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사표를 낼 것이냐 말 것이냐 수리가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계속 추측성 보도들 나오고 있는데 박정호 기자 지금 어떤 상황인 거예요? 지금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출근 여부를 확인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예. 공식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출근은 했다라고 좀 얘기는 들리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휴가가 끝나고 출근한 날이기 때문에 출근했을 것이다. 근데 출근 이후에 뭐 어떤 얘기를 했냐, 또 어떤 절차가 있었냐, 이건 좀 다른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뭐 오늘 아침 티타임을 가졌는지 이건 좀 모르겠고요. 대통령과 오후에 2시에 잠시 뒤에 수석보좌관 회의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뭐 참석을 할지 아니면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발언이 있을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신수석의 출근 이후의 상황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언론에서 관심 많은 상황에 대해서 청와대가 확인해 주지 않는다는 거는 이현정 해설위원께서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주로 이런 거예요? 지금 좀 전에 지금 속보가 떴는데요. 네. 신현수석이 문 대통령에게 이제 거취를 일임하고 직무에 최선을 다하겠다. 뭐 이런 그럼 복귀한다는 뜻 한것 아닌가요?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일단 대통령에게 이제 뭔가 결정을 내려주십사 하는 그런 걸로 이제 한 것 같아요. 네. 뭐 직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걸 보면 일단은 좀 대통령한테 자신의 어떤 그 거취를 맡기고 뭐 어느 정도 좀 이렇게 타협을 하는 쪽으로 이야기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지금 좀 전에 지금 일단 이야기 나와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와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아마 이제 신현수석으로서 고민이 될 겁니다. 이게 사실은 지금 자신의 문제가 전국에 굉장히 중요한 지금 문제로 이제 부각이 됐고요. 네. 또 이게 이제 사퇴를 하게 될 경우에 바로 청와대 레임덕이라는 그런 사태가 지금 초래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게 또 그동안 대통령과 인연이 또 뭐 굉장히 깊거든요. 그런 면에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기한다는 차원에서는 아마 본인의 어떤 거취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논란이 확산되는 거는 아마 본인도 원치는 않을 거예요. 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신현수석이 지금 사퇴를 냈던 이유가 지금 뭐 박범계 장관의 인사안 자체가 이게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 또 거기서 대통령과 에 대한 충분한 보고와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거. 이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 이제 이게 사실 좀 남아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아마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그 신현수석을 계속 둬야 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사람으로 해서 분위기를 쇄신할 건지는 이제 아마 대통령한테 공이 넘어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KBS에서도 뉴스 속보 지금 떠 있네요. 청와대 신현수 민정수석 대통령의 거취 일임 직무 계속 수행 그래서 사실상 사의 철회 이런 식으로 KBS에서는 뉴스 속보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전에도 사표를 뭐 그만두겠다는 의사는 밝혔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반려했다, 계속 만류했다 이런 보도들은 계속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박정희 기자? 네, 계속 뭐 나왔었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내부에서 이런 갈등이 터져 나오고 민정수석이라는 그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이 이렇게 자신의 거취 문제로 큰 파장이 사이 파동이라고 이름 붙일 정도로 파장이 일어나니까 청와대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뭐 대화나 아니면은 설득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걸로 보이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어떤 소통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의중이나 의지가 주말 사이에도 전달이 됐을 걸로 보입니다. 그걸 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신수석이 다시 한번 업무에 복귀해서 이 수석의 그 업무를 하는 걸로 좀 보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상황들을 좀 되돌려서 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뭐 사실인 부분도 있고 추측인 것도 있고 이랬을 것이다. 뭐 이런 분위기 같은 것들을 전해주는 보도들이 좀 중복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
그 신수석이 사표를 냈고 이 이유는 절차상에 무언가 자기가 배제가 되고 있다. 이런 뭐 이유 때문이고 이건 맞는 거죠. 그렇죠. 신수석이 임명된 게 지난해 12월 31일 날 임명이 됐습니다. 예. 이제 추미애 윤석열 갈등 이거를 이제 어떤 풀기 위해서 두 달이 채 안 된 거예요. 그렇죠. 임명이 됐고 그 과정에서 이제 지난 7일 날 검사장급 이상에 대한 이제 고위 검사장에 대한 인사가 있었어요. 네. 그 핵심이 결국은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유임, 그다음에 이제 심재철 검찰국장의 남부지검장 이동 등등 소폭의 인사가 있었는데 네. 문제는 그 이후에 신현수석이 사의를 거듭 표명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청와대에서는 지난 17일 날 고위 관계자가 기자회견을 통해서요.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결과론적으로 법무부 장관 안이 조율이 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보고가 되고 발표가 된 것이다. 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은 법무장관하고 이제 원래 인사를 하기 위해서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이제 대통령을 대신해서 예. 사전 조율도 하고 또 검증도 하고 그런 역할을 민정수석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이제 민정수석이 윤석열 총장과 대화를 하고 내일 보자라고 네. 해서 이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1월 날 낮에 갑자기 대검에서 전화가 왔다는 거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인사가 지금 난다는데. 네. 그래서 이제 신현수석이 바로 법무부에 전화를 해서 그 인사 발표 중단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걸 안 듣고 바로 발표를 했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까지는 이제 지금 상황이 맞는데 그 이후에 주말 사이에 조선 동아일보 보도는 어떤 보도가 나왔냐면 이 발표가 대통령의 재가를 받지 않고 발표를 했다. 이 인사 발표가. 예. 그래서 이 신현수석이 이거 문제가 있다. 박범계 장관을 그럼 감찰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대통령이 그 주장을 물리치고 사후에 승인을 받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신현수석이 내 역할은 없는 것 같아서 이제 그만두겠다라고 했고 지인들과 문자를 통해서 더 이상은 박범계 장관을 보지 않겠다. 네. 이런 걸 했다는 게 알려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그 제가 말씀드린 같이 과연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이 결재를 어떻게 했느냐? 대면 결재를 했는 것인지 전자 결재를 한 것인지 아니면 사전에 한 것인지 사후에 한 것인지 네. 이 부분에 청와대는 통치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절차를 밝힐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야당 쪽에서는 아니 그래도 최소한 어떻게 결재가 이루어지는지 왜냐하면 옛날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선 그 야당 대표 시절에 청와대가 되면 모든 인사는 기록을 다 남겨놓겠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예. 이제 그런 걸 비춰보면 이 중요한 인사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 전후 사정은 그래도 설명해 주지 않느냐. 바로 이런 이제 요구가 있는 겁니다. 박정우 기자. 네. 그 앞서 말씀해 주신 그 동아일보의 기사 같은 경우가 사실이라고 한다 그러면 박범계 장관이 대통령의 지시라든가 인사권을 어기고 맘대로 인사를 했다. 이렇게 네. 이해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네. 근데 이거 좀 상식적이지 않은 내용들이 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정상적인 절차, 그러니까 이 민정수석과 논의를 하고 의논한 다음에 이게 법무부 장관이 이 제청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제가하는 그런 방식인데, 예. 그러니까 제가 여부 관련해 가지고는 제3의 통로를 통해서나 아니면은 다른 경로를 통해서 확인한 다음에 네. 그거를 추진하고 사후 결재를 받았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절차적인 면만 보면 비판을 받을 점이 있어 보여요. 하지만 이게 대통령의 의중이 그 인사에 담겼다라고 박범계 장관이 판단했다면 네. 그거는 이게 인사가 나고 사후에 뭐 결재가 되더라도 상관없겠다라고 생각했을 수가 있거든요. 뭐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이 박범계 장관이 나와서 업무 보고를 하는데 아마 그 얘기도 오후에 나올 걸로 보이지만 네. 어쨌든 이게 박범계 장관이 판단했을 때는 별 문제가 없으니까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대통령의 인사권이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사후 결재도 문제가 없다고 본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청와대가 계속해서 이 신현수 수석 관련된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습니다. 속보에서 뜨고 있는데 네. 박범계 장관에 대한 감찰을 요구한 적이 없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현수 수석이 박범계 장관 감찰을 요구한 적은 없다. 예, 그걸 또 청와대에서 본인한테 신현수 수석한테 확인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언론 보도가 좀 여러 가지 나오고 있지만 사실이 아닌 부분이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신현수 수석의 오늘 출근과 그리고 이제 사의 철회 같은 경우가 지금 속보로 뜬 상황에서 그러면
다시 돌아가 보면 그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추측 같은 것들이 어떤 게 달라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제 그러면 아직까지 이제 규명이 안 된 게 뭐냐면 과연 그러면 대통령이 이 결재를 어떤 방식으로 했는가? 네. 즉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상적인 절차. 사실 이게 검사장 인사가 뭐 분초를 다투는 인사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인사를 왜 이렇게 그 협의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네. 박범계 장관이 이걸 강행을 했을까? 뭐 검찰총장은 2분 전에 알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그 배경이 뭔가 이제 궁금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뭔가 박범계 장관 입장에서는 빨리 발표를 해버려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아마 그거는 이제 오늘 법사위에서 추궁을 하겠죠. 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신현수석 관련돼서 이제 감찰을 요구했다든지 뭐 등등 이런 부분은 아마 이제 청와대 브리핑에서 이제 이야기 나올 텐데 그러나 저는 최소한 청와대가 그 부분을 좀 분명히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인사가 대면 결제로 했는 것인지 아니면 전자 결제로 한 것인지 예. 아니면 그렇다면 이게 인사가 아니 결제가 난 다음에 발표가 된 것인지.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 예. 대통령의 물론 뭐 뜻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모든 게 행정 절차라는 게 있는 것이고 그 절차에 따라서 인사가 행해져야 되는데 아니, 장관이 대통령 뜻을 확인했다고 해서 인사를 발표하는 거 이거는 제가 오랫동안 이 정치를 취해봤지만 이거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기강 차원에서라도 이건 반드시 확인해야 될 거 아닌가. 왜냐하면 이거 인사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회사가 아무 어떤 조직이든 간에 그냥 최고 그 오너의 그 뜻만 확인하고 인사를 밑에서 발표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네. 인사 발표라는 게 방을 붙는 순간까지도 사실은 그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뭐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그러면 지금 그 신현수 수석과 그 박범계 장관과의 갈등은 다 확인된 건가요? 아니면 거기서 문제가 좀 시작된 것 같다는 느낌인데. 네, 박범계 장관이 기자들에게 한 얘기를 보면은 조율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거는 확실해 보이고요. 그다음에 뭐 사과를 표한다 이런 뭐 취지의 내용도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율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건 청와대도 확인했고 박 장관도 얘기를 했고 그래서 뭐 소통을 통해서 어떻게든 얘기를 해보겠다라고 한 거거든요. 네. 뭐 그거는 사실상 뭐 부인할 수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청와대 얘기는 뭐냐면 대통령 재가 없이 법무부 인사가 발표됐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네. 물론 그 재가가 사후 결재까지 포함한 건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인사 과정을 또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건 전례가 없기 때문에 이건 밝힐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분명히 재가가 있었다는 것은 청와대가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오늘 오후에 검찰 중간간부법 인사가 이제 있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오늘 오전에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핀셋 인사는 안 된다 이런 뜻을 법무부에 전한 상태라고 지금 밝혔습니다. 이건 어떻게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지금 원래 검찰 중간간부라고 그러면 차장 그다음에 부장검사급 네. 실제 수사의 어떤 전면에 서 있는 분들입니다. 부장검사보다 차장검사도 위죠? 그렇죠. 예. 차장검사가 이제 몇 개의 부를 통과를 하죠. 네. 서울중앙지검 같은 경우는 1차장검사가 이제 제일 중요하고요. 근데 지금 이제 이 인사와 관련해서 이 원래 대검에서는 인사의 좀 대폭적인 인사와 함께 현재 어떤 권력범죄 수사 이 하는 팀들은 다 남겨둬야 된다라는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대규모 인사를 하되 핵심적인 수사를 하는 곳은 남겨달라. 네. 그런데 이제 지금 법무부 같은 경우는 필요한 부분만 몇 가지만 하겠다.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5개월 뒤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제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그때 대폭적인 인사를 하려면 네. 지금은 빈 곳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최근에 나온 인사에 따르면 소위 이제 그 지난번 윤석열 총장 이제 징계 과정에서 추미애 장관 편을 들었던 검사들이 상당히 영전할 거라는 이제 이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왔어요. 네. 뭐 등등 여러 가지 인물들이 보면 뭐 영전하고 대신 이성윤 중감장에 반대했던 사람들 또 그다음에 이제 지금 대전지검의 월성원 전수사라든지 이런 네. 팀들은 다 핀셋으로 딴 데 갈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조남관 대검 차장이 인사위원회 멤버거든요. 예, 예. 그래서 오늘 가면서 작정하고 아마 기자들 앞에서 핀셋 그 인사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한 걸 아마 이거는 윤 총장의 뜻을 대변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박조 기자. 네. 어떻게 지금 언론에서는 지금 전망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사실 박범계 장관과 신수석 이게 인사에 대한 갈등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중간간부 인사는 아무래도 신수석의 의견, 그러니까 검찰의 의견이 좀 많이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박 장관도 아마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청와대에서 그런 부분을 얘기해서 신수석을 설득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좀 추측을 해보는데요. 말씀하셨듯이 중간간부 특히 월성원전 수사나 아니면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네네. 여기에 대한 실무를 맡고 있는 그런 간부들은 계속 유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선에서 뭔가 법무부와 검찰 간의
소통을 통해서 서로 이 정도는 용인할 수 있다. 이 정도 선에서 인사가 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사구말리 이현정 논설위원 박정호 기자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제로 좀 가보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또 일요일부터 또 좀 이게 다시 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의 충돌. 지난번에도 한번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또 격화되고 있다 그래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뒤늦게 알려졌는데 지난 금요일에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 회의에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가 됐다고 합니다. 이현정 논설위원님. 네. 이 일부 개정안에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지난 2000년도에 이제 이 법이 개정이 되면서 네. 원래는 그 전에 좀 강했어요. 그런데 네. 그 2000년도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의사의 경우에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형의 형을 처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의료법 위반으로만 이제 금고형에 처했을 때 의사의 직이 어떤 일정 기간 할 수 없도록 취소되도록 그렇게 이제 법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다른 변호사라든지 회계사라든지 전문 직종과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네. 변호사라든지 이런 전문 직종 같은 경우는 이게 금고 이상형 어떤 범죄를 통해서든지 네. 금고 이상형일 경우에 자격이 일시적으로 정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동안 이게 의사분들 중에서 뭐 성폭행이라든지 뭐 등등에 관련된 사람들이 이게 의사를 계속 하고 있는 문제가 생겨서 이게 법 개정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그동안 계속되어 왔다가 이번에 이제 법 개정을 하면서 네. 그러니까 모든 범죄에서 금고 이상의 형 여기는 이제 과실치사상은 빠졌어요. 왜냐하면 이제 의료행위를 하다가 뭐 의료행위를 하다가 만약에 사고를 냈다거나 그렇죠. 그랬을 때는 제외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뭐 폭행이나 뭐 등등 하여튼 어쨌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는 일단 집행이 종료된 이후에 5년까지 그다음에 이제 집행유예가 완료된 이후부터 2년까지 의사면허가 일단 중지되게끔 그렇게 하는 이제 개정안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뭐 변호사나 회계사들도 다 이런 거에 준하는 규칙을 갖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 의사들도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왜 반발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건가요? 의사협회 쪽에서는 어떤 입장인 거예요? 의사협회 쪽에서는 이게 면허 박탈법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가혹하다라는 얘기를 뭐 최대집 의협 회장이 하기도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아니 실수로 스쿨존 같은 데서 교통사고를 냈다. 네. 근데 거기서 뭐 가중처벌이 되니까 금고 이상형이 나왔다. 아니면 실수로 이런 사고로 인해서 금고형을 받았는데 네. 의사 면허까지 어떻게 박탈될 수가 있냐. 의사 면허는 이게 사회적인 목숨과 같은 거다. 사회적인 목숨을 박탈하는 거 아니겠느냐. 너무 심한 거다. 네. 우리들도 의사들도 아니 뭐 그런 중범죄 저지른 사람 우리 차원에서도 징계하고 할 수 있다. 근데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너무 의사들에 향해서 여러 자율이나 뭐 이런 것들을 박탈하고 의사 면허까지 박탈하는 것은 큰 문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글쎄요. 여기까지 두 분의 의견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참. 이게 사실은 이제 직무 관련성인데요. 네. 지금 이제 의사협회에서 주장하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의사 병원을 경영하다가 여러 가지 또 경영이 어려워서 예를 들어서 뭐 부도가 난다든지 뭐 사기 횡령이라든지 뭐 이런 범죄를 했을 때도 의사 면허가 똑같이 된다. 예를 들어서 본인들도 주장도 그래요. 예. 살인이나 뭐 예를 들어서 성폭행이나 이런 거는 당연히 이거는 돼야 된다. 그건 우리한테 자율권을 달라. 우리가 하겠다. 그렇지만 의사가 직무 관련상 이외의 것에 대해서 할 경우에 이거는 너무 가혹한 게 아니냐. 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일반 우리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이제 이 의사라든지 이 전문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금고 이상형, 금고 이상 같은 경우는 주로 뭐 집행유예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금고 이상형이면 형이 좀 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징역형에 준하는 그렇죠. 징역형과 이제 집행유예까지 네. 포함하는 형이죠. 벌금형 말고 금고 이상형인데 이렇게 될 경우 사실은 그 나오는 게 상당히 중죄가 아니면 사실 드물어요. 네.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뭐 스쿨존 같은 경우도 지금 그게 처벌이 강화돼서 이제 그걸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이제 의사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이제 직무 관련성 이외에 다른 부분까지도 우리가 모든 걸 다 해야 되냐. 네. 이제 이런 이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아마 이제 의사들 입장에서 또 의협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이제 파업을 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이제 이거에 대한 보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야당도 이 법에는 동의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여기에 그런 조항이 있어요. 부당한 방법으로 의사 면허를 딴 것도 취소할 수가 있어요. 네. 이게 바로 조국 전 장관 딸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야당 쪽에서는 하는 걸 해서 또 야당은 이걸 또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이게 지금 백신 접종이 지금 모레부터 뭐 되나요?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 불거져서 또 의협도 지금 또 의협 회장 선거가 또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게 지금 상당히 강경 국면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의협의 주장에 대해서는 좀 어떤가요?
지금 뭐 여당 내에서는 많이 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게 사실 여러 가지 뭐 이 스쿨존 얘기도 들고 여러 가지 사례가 있죠. 네. 뭐 파산 같은 뭐 이런 것들 대해서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특별한 사례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 법안이 갖고 있는 그 취지는 뭐냐면 의료인들, 그러니까 의사들을 믿을 수 있게 국민들이 믿을 수 있고, 그다음에 다른 뭐 변호사나 회계사나 법무사 같은 다른 직종과 뭔가 차별성이 계속 지금까지 있었는데 그걸 없애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국민에게 신뢰받는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건데 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반발하고 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파업까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반발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을 걸로 보이고요. 네. 이런 점에서 뭐 여당 내에서도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이게 뭐 정말 날강도냐 막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기도 했고, 우원식 같은 경우는 이게 최악의 집단 이기주의다, 제 식구 챙기기다라는 비판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그 지금 합의안 도출된 대로 그대로 통과가 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아니면 중간에 서로 간에 뭐 논의를 한다거나 뭐 공청회를 통해서 약간의 수정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인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이게 법이 이거는 뭐 필요한 법이라고 봅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시점의 문제입니다. 지난번에도 사실은 의료 개혁을 지금 코로나 국면에서 했기 때문에 또 한참 하다가 결국 이제 다시 또 원점으로 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마찬가지로 지금 이 문제도 왜 굳이 이때 지금 이거 법을 통과해야 되느냐에 대한 좀 의문을 제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뭐 곧 이제 아마 의료 인력이 대거 필요한 백신 접종에 들어가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빨리 이 집단 면역을 하는 게 지금 최대 절체절명의 과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거는 뭐 법은 다음에라도 충분히 통과시킬 수 있는 법인데 당장 이게 불효불급하게 지금 통과되는 법은 아니거든요. 예. 근데 정치권에서 이걸 제기를 해서 또 의협이 반발하니까 또 서로 지금 거의 뭐 비난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감정 싸움만 강해지고 또 지금 의협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서로 선명성을 경쟁하는 이게 후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국면입니다. 네. 근데 저는 참 이게 이 법에 대해서 의협이 반발하는 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긴 하는데 문제는 과연 이걸 지금 여당이 국회가 이걸 지금 이 국면에서 과연 통과시킬 지금 필요가 있는 것인지 이게 지금 과연 시급한 문제인지 그건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민주당 쪽에서는 시기 얘기를 하는데 네네. 그렇다면 만약에 코로나19가 이번에 이렇게 백신 접종해서 다 잡히고 근데 내년에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은 코로나 뭐 21이나 22나 뭐 이런 게 나와가지고 새로운 변이가 나와서 또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지금 같은 상황이. 그럼 또 의료법 개정안은 뒤로 또 미뤄야 되는 것이냐. 그런 언제까지 끌려다닐 수 그렇습니다. 계속 뭐 미뤄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런 게 또 있고.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의안 법차 절차를 따라서 작년부터 계속 만들어져 왔던 거예요. 작년 8월, 9월 이렇게 지난해 상정이 8, 되고. 9월에 있었던 여러 가지 논란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때부터 계속해서 좀 이어져 온 건가요? 그때부터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논의하다가 지금 이 시점까지 온 거거든요. 정상적인 절차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백신 접종 때문에 뒤로 미루자 이 자체가 오히려 또 순수성이 떨어지고 정치적 고려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맞다는 거고요. 25일 법사위가 예정돼 있고 26일 본회의에서 처리 예정인데 저는 이대로 처리가 되지 않을까. 특히 여론을 봐야 되는 여론의 추이가 어떨지 봐야겠지만은 글쎄요. 의사협회 손을 들어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의협이 한 13만 명 정도 되는 회원이 있는데 그냥 투표권이 4만 명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최대집 회장이 표를 받은 게 한 6,300여 표인가 그래요. 참여율이 좀 낮네요. 그렇습니다. 참여율이 낮고 그러니까 대표성이 있냐는 거죠. 저는 상식 있는 의사들이 과연 이 법안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반대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네요. 변호사와 회계사는 현재 금고 이상형을 받으며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면허를 박탈하고 있는데 반면에 또 2019년 헌법재판소에선 변호사와 의사는 다르다 이런 판례가 나오기도 했다고 하고요.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긴 한데 핵심 쟁점은 직무 관련성에 좀 있지 않나라는 이런 좀 법원 판결이 좀 반영된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사구말리 이현정 논설위원 박정호 기자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태훈의 시사본부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후 12시 2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